내가 원하는 차 사려다가 내가 사려는 아파트를 사지 못할 수도 있다. 내가 좋아하는 차를 타고자 하는 마음, 나의 워너비카, 나의 드림카, 이런 것들을 사는 거는 뭐 문제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당연히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운용 리스를 하겠죠. 아니면 캐피탈 할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명의로 안 한다면, 금액을 좀 덜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금융 리스로 처리를 해서 무늬만 리스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차를 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차를 타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있다. 희생이라고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대출이나 아니면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가계 대출을 해야 될 때 내가 운용 리스, 중고차 할부, 신차 할부, 그리고 금융 리스를 한 이 채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내가 집을 사야 될 때 아니면 내가 사업자 대출을 받아야 될 때 금리에 영향을 주거나 아예 이 채무 때문에 금액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주지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차 사려다가 내가 사려는 아파트를 사지 못할 수도 있다. 왜?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딱 오늘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희에게 의뢰를 주신 분은 21년식 7월에 출고된 신형입니다. 벤츠 GLC 43 포매틱 쿠페 차량입니다. GLC 43 SUV죠. 21년 7월에 나왔으니까 페이스리프트된 최근에 나온 차량입니다. 엔카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해당 차량은 4대 정도밖에 없고요. 현재 신차 출고를 하려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차량인데요. 검정색의 약간 어두운 모카 시트를 출고를 하셨고 2개월 동안 3,600km 타셨습니다. 진짜 신차죠, 신차. 실행 금액을 보면 1억 정도 되시고요. 보증금은 10% 정도 946만원 들어갔습니다. 잔존이 3,691만원, 60개월 중에서 156만원씩 2개월 되었고 58개월 남았습니다. 잔존 가치도 좀 보고 매월 내는 비용을 좀 보니까 이율을 얼마를 받으셨냐? 8.4%, 8.5% 가까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높은 금액에 받으셨죠? 그랬더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신차 출고를 할 때 한 800만 원 정도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율이 높더라도 그냥 알면서도 오케이를 했다 하시는데, 사실 800만 원 정도 신차 할인을 하는 거는 꼭 이 딜러십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에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신차 할인을 하는 것 때문에 이자를 높게 받았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신차라면 보증금까지 10% 들어갔다면 못 나왔어도 4% 이상은 나왔어야 되고, 안 그래도 중금리 정도는 받으셨어야 됐다. 5, 6%. 이렇게 고금리로 8.4%까지 받아서 이자를 60개월 놓고 봤었을 때 이자 총액이 3천만 원이 넘고 매년 600만 원이 넘는 이자와 그리고 156만 원 중에서 50만 원을 내가 이자로 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분이 중금리 기준 6% 하이로 놓고 받았다 하더라도 이자를 한 900에서 1000만 원 사이를 덜 내실 수 있었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좀 안타깝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리스사를 3군데 정도 딜러십들 여러 군데 견적을 좀 받았으면, 그리고 미래 에셋 리스를 그렇게 많이 취급하지 않는 이런 캐피탈 회사 말고 KB라든지 자사 파이낸셜인 벤츠 파이낸셜이라든지 리스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BMW 파이낸셜이라든지, 벤츠인데 BMW 파이낸셜을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법 없거든요. 이율을 낮으면 쓸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여러 군데를 비교해 보셨다면 아마도 5% 이하로 많게는 4%대까지도 보실 수 있었는데 너무나도 좀 아쉽다. 2배 이상, 적어도 30% 이상은 더 줬다. 이자율 부분에서 아예 그냥 다 이자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신차 견적 받을 때 꼭 이렇게 비교하셔서 많은 이자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딜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차량 금액에 할인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딜러 본인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프로모션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자 부분하고 상관없다는 거 여기서 딱 하나 찍고 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를 정리를 해야 될 때는 상환 스케줄표, 해지정산서, 반납정산서, 인수정산서. 지금 내가 반납을 해야 된다면 보증금 946만 원 냈다 하더라도 5,300만 원 내가 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2달치 낸 한 310만 원 정도 토탈 합하면 6천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GLC 2달 쓰고 6천만 원 내는 거니까 신차 금액이 1억밖에 안 하는 차인데 60%를 내가 내는 거예요. 이건 완전 미친 짓입니다.
그러니까 리스를 할 때에는 분명하게 내가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잘 탈 것인지, 앞으로 어떤 만큼 내가 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인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차 실행을 할 때 1억 정도 들었다. 그런데 1억 900만 원 달라고 합니다. 신차 금액보다 더 높게 달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왜? 미래에셋에서도 자기들이 이 차를 사서 빌려준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분명히 기대 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계약자가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앞으로 받아야 될 수익에 대한 일정 부분을 페널티로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신차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 차를 내가 1억 900에 인수를 하게 된다면 중고차 시세로 봤더니 8,600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 그러면 1억 900에서 8,600만 원 빼주면 2,300만 원을 내가 보조해줘야 되고, 여기에서 중고차 딜러가 가져가게 된다면 승계 비용, 이전 비용, 마진까지 놓고 본다면 800만 원 정도 엎어줘야 된다면 3,200만 원을 내가 보조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 차를 인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것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납보다는 훨씬 더 이득인 거죠. 나머지 하나 남았습니다. 신차급 차량이고 현재 차량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리스 승계로 그러면 넘겨보자. 리스 승계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8,600만 원. 자, 미에서 원금 기준으로 9,9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을 차감을 해줘야죠. 8,900만 원. 그러면 3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면 차 금액에서는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자율이 8.5% 가까이 된다. 제가 정상적인 중금리 이자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900만 원 정도를 이자 보존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300만 원에다 900만 원, 1,200만 원. 이 차를 리스 승계로 넘기려고 한다면 1,200만 원을 보조를 해줘야 리스 승계가 되는 차량이다. 세 가지 조건을 놓고 보겠습니다. 반납 5,300만 원, 완납 승계로 넘겼을 때 3,200만 원, 그리고 리스 승계로 넘긴다면 1,200만 원을 보조해줘야 된다. 미치고 팔딱들 노릇이죠. 가장 많이 팔리는 차, 벤츠의 SUV GLC 43, AMG 43이면 3.0 엔진에 튜닝한 차량이에요. 그런 차, 잘 달리는 이 차를, 풀옵션 들어가 있는 이 차를 왜 3개월 만에 팔게 되었느냐. 이분께서 아파트를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정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계약금 들어갔고 잔금 대출을 12월 달에 받아야 되는데 어떠한 상황에 닥치게 됐느냐. 미래에셋에서 제2금융권에서 리스를 함으로써 나에게 1억 이상의 채무가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 사업자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아파트를 사거나 오피스텔을 사거나 뭔가 전세를 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될 때 바로 이렇게 제2금융권에서 대출로 잡혀 있는 경우 할부, 운용리스, 그 다음에 금융리스 할 것 없이 모두 중고차 리스 중고차 할부 할 것 없이 하게 되면 이것이 모두 다 대출로 잡히게 되고, 운용리스는 내 명의가 아니니까 내 대출이 아니겠지 생각을 하시지만 우발채무, 연결채무로 잡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로 잡히게 되고 1억 원 이상이, 그러면 제1금융권에서 내가 아파트를 잔금 대출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때 고리로 되거나 이미 대출이 있기 때문에 수익에 대비해서 대출의 총액이 잡히게 되는데 부채 부분이 이미 이렇게 1억 이상이 잡혔기 때문에 자녀 대출로 1금융권에서 부채 총액으로 이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금액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에는 이거 말고도 내가 무슨 마이너스 대출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출이 있으면 전체 부분을 보고 나서 1금융권에서도 이 고객한테서 내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겠구나 하고 대출을 기피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차를 타기 위해서 운용리스를 실행시켰더니 내가 실제로 필요한 사업자 대출이나 아니면 내가 아파트를 사야 되거나 전세 대출을 해야 될 때 실제로 훨씬 더 큰 금액을 대출을 받아야 될 때 대출이 실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 오는 것을 제가 왕왕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3개월 만에 이렇게 손해를 봐가면서 이 차를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알면 못하죠. 불과 3개월 전에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하겠습니까? 차가 뭐라고. 많은 분들이 운용리스의 차량을 금액에 상관없이 대략적으로 잘 쓰다가 비용 처리하면서 바꾸시는데 이면에는 어떤 게 있느냐. 전체 총액, 부채 총액에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리스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차 타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사업자분들 아니면 직장인분들,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전세를 받으셔야 되는 분, 사업자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아니면 아파트에 잔금을 치르셔야 되는 분들, 중도금을 내셔야 되는 분들, 대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요즘 최근에 전세금 대출 옥죄기, 그 다음에 아파트 대출을 은행권에서 지금 기피하고 한도를 축소하고 있는 이 마당에 차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집을, 내가 원하는 전세를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자, 오늘은 전체 채무에 관련된 것, 분명히 운용 리스도 채무에 반영이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슬기로운 리스 생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크카TV의 정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